아, 이런 센 여자 세 명이랑 방송을 수증기 그러니까 이제 확실하죠 지금.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밖에 나서 평화롭다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그렇지.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말의 모순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 했다 한 10마디 당했어.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하는 유명한 상담소. 지금 시작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유명한 상담소 철공소 우리 대표 강헌 선생님이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 부사. 예, 반갑습니다. 최소원입니다. 내담자 입장에서 대역을 해주고 있는 우리 재주 많은 대역죄인 네, 반갑습니다. 전 김 작가입니다. 아무튼 저기 회를 거듭할수록 저희 그 상담 어떤 신청을 우리 대역죄인님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쇄도하고 있어요. 아, 네, 저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차곡차곡 사연이 지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에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다루지는 못하더라도 잘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이제 요런 주제를 조금 다뤄야 되겠다 싶으면 또 이렇게 찾아서 저희가 또 할 거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확실히 개일주라 다른 게 전 매일 들어가서 아무리 찾아도 명식이 네. 없는 거야. 그래서 사연 많이 왔다더니 무슨 소리야 했는데 저 같으면 안 하는지 그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입시, 결혼, 이혼 이게 개일주라 가능한 아, 아니요, 그렇죠. 라벨링은 최 부사님이 해주셨어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옮겨 담기만. 저 가빈일주도 원래 그래요? 나름 섬세한 부분이 가끔 네네. 있어요. 꼼꼼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네. 저는 누구 지적질할 때만 꼼꼼하고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면서 그냥 이렇게 듣지 마시고요. 저 철공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만세력을 여셔서 거기서 생년월일을 치시면은 본인 명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명식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명리를 친숙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 내담자를 대신에 우리 사연을 읽어주시는 재주많은 제이님, 대역죄인님께서 오늘의 사주, 네. 그, 이름은 제가 친구 같은 아내님이라고, 네. 예, 정해봤습니다. 아마 사연을 들으면 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아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사연을 좀 건강에도 조금 문제가 있으시고 또 사업상에 앞으로 이제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내주신 사연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의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편이고 워커홀릭으로 살면서 결혼은 포기하고 있었지만 2017년 40줄에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결혼 첫 해 임신도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깐, 폐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의사의 진단에 중절 수술을 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될까봐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임신을 피하기 위해 그 후로 부부관계를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있고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지만 최근 제게 악몽 같은 일이 연거푸 일어났습니다. 1년 새에 두 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저는 올해 1월 유방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입니다. 제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지,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연거푸 일어나는 건지, 부부관계 없이도 남편과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건강 때문에 사업 일선에서 물러나 지인에게 사업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 지인에게 믿고 맡겨도 될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제가 먼저 얘기를 하면, 이 친구 같은 아내, 이분의 명식을 보면, 이제, 왜, 을축일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을목은 저희가 우리가 꽃나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태어난 시간이나 월이 아주 한겨울에 정말 태어났거든요. 그 굉장히 척박해요. 네네. 그래서 바위에다가 그 뿌리를 얹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태양을 찾아서 막 쭉쭉 뻗어나간 하늘 향해서 뻗어나가는 형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꽃을 피우지 않을까. 근데 그만큼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리고, 명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연간의 병화가 너무 아름다운데, 이 병화가 너무 힘이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거기다가 이제 다행히 이제 병신 합수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고립은 면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병화의 빛을 그렇게 잃어버렸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이 병화가 이분한테는 식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식상은 여자한테는 뭐 자식이죠. 그리고 자궁유방. 그리고 그래서 또 여기에 또 토가 되게 많잖아요. 네. 이 토는 또 자궁을 또 그러니까 여성 부인과적인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소화기 쪽도 뭐 저희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일단은 문제가 있어서 이게 딱 보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자녀 어떤 그런 조금 아픔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자녀 명식들 많이 이렇게 보면 조금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된 엄마한테 낳은 아이들이 약간 조금 문제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 그 ADHD라든가 아니면은 부분에서? 자폐라든가.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토가 너무 왕성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설계해 줄 수 있는 게 약하거나 일단 화토에 문제가 있는 명식들이 자녀의 문제가 많이 있는 거를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가 많이 있어서 아마도 자녀의 문제가 그렇게 해서 있는 게 그런 아픔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월간에 신금 하나 평관이 떠 있는데 이러면 이제 남편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 천출이 보기엔 좀 불안하지 않나. 엄청 강하죠. 엄청 강합니다. 신금이 있어요. 왜냐하면 밑에 토가 있어서 예. 아주 이 신금은 하나가 딱 뜨는데 정말 빛나게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사실은 뭐 이렇게 그런 동대문 뭐 이런 진짜 험한 그 경쟁의 바닥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또 을축은 또 자수성가의 상징이잖아요. 자수성가 대기만성의 상징 일축인데 아까 우리 최부서가 묘사한 것처럼 한겨울에 바위 틈을 뚫고 꽃을 피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그 화초의 형상인데 그렇게 힘을 쓸 수 있는 이 신금이 아주 빛나게 월간의 투간에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도 이렇게 아픈 와중에도 그 사업 관계로 막 중국도 가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남편은? 그럼 남편은도 강한가요? 제가 이제 뭐 딱 격국으로 얘기하면 이게 참 정관이었으면 참 좋은데 이게 편관이어가지고 솔직히 을목은 신금을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가해가지고 목을 딱 자르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게 이 병화가 너 그러지 마 하면서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때 이 상간 병화가 정말 빛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래서 아름답게 되어 있는 사주인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제 50대 대운이 되면은 이제 을미 대운이 오면서 이게 또 이 합이 되어 있는 게 또 을신충으로 이 병화를 풀어주게 되거든요. 그때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를 조금 조심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이 걱정하는 게 남편과 계속 관계가 좋을 것인가? 친구처럼 잘 지낼 수 있을지. 가능할까요? 근데 일단 이제 남편의 우리가 명식을 현재 알 수가 없어서 이거는 이제 사이가 좋은 거는 뭐 내가 좋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의 이제 이른바 관계의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분의 사주를 알 수 없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 우리 그 의뢰자의 명식만으로 볼 때는 저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일단 을축은 탱크와 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탱크는 스포츠카하고 비교를 하면 출발해서 굴러가서 굴러가는 게 너무 시간이 걸려. 근데 한 번
이제 돌기 시작하면 못 막아. 쭉 아무도 못 막아. 갈 수 있는 힘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축토는 쉽게 말해서 축일의 이 을목은 견디는 힘에 있어서는 아주 대마왕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와도 그게 그 위기는 뭐 재정적 위기일 수도 있고 뭐 평판의 위기일 수도 있고 뭐 부부간의 위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기가 있을 텐데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이 축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개수도 들어있고 임금도 들어있으니까 이제 이른바 살인 상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늘 이제 부부 관계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일 필요한 거는 인성의 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했어도 어차피 살부딪히고 살다 보면은 뭐 갈등도 생기고 충돌도 생기기 마련인데 제일 위험한 부부가 어떤 부부냐면 안 싸우는 부부들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라고 말하는 부부가 사실 제일 위험한 부부예요. 왜 찔리죠? 아니지. 최부살은 압도적으로 그 남편을 구금하잖아. 시키는 거 아닐까? 한거할 의사 자체를 없애버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보니까 약간. 제가 셌다 그런 것 같아요. 셌다. 아니에요. 저는 잘 모시고 삽니다. 누구야 이러고 부르나? 그래서 이제 이런 센 여자 3명이랑 방송을 수천기와 그러니까 이제 그래놓고 이제 자기는 밖에 나서 평화롭다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그 말의 모순이 있어요. 근데 한마디 했다 한 10마디 당했어. 네. 철공소에서 알려드립니다. 강원 선생님의 제13기 명리반을 모집합니다. 기초부터 명리상담가까지 이어지는 이번 13기에서 강원 선생님의 폭넓은 해석으로 나를 찾고 인생의 솔루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강원 선생님의 현대적이고 인문학적인 명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 11월 8일 금요일에 그 첫 강의를 시작합니다. kfortune.com에서 만나요. 그런 그 갈등이 왔을 때도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견디는 힘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의 감정이나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 내 마음은 아닌데 내 몸은 막 자꾸 내 마음과 다르게 가게 될 때도 있고 그것도 나중에 막 그걸로 막 후회하고 자책하고 막 또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인데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의외로 많은 걸 해결해 줄 때가 많고 많은 갈등을 스스로 가라앉히는 자정 기능도 있고 또 시간을 통해서 사람이 어떤 그런 현명함을 가지고 다시 그전에는 안 보였던 길을 서로 만들어내서 또 극복하는데 인성이 이게 부족하면 저처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끝나는 거지.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을축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자체에서 물론 이분도 수인성이 없어요. 네. 표면에 8개 글자는 없지만 진토, 그쵸. 축토, 축토 그쵸. 이 안에 또 그것의 뿌리가 그 수의 뿌리가 되는 신금까지 단단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인성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축월 을목 같은 경우에는 제일 필요한 게 병화거든요. 비록 이 병화는 여기서 한신에 불과하지만 이 한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아주 연간에 아름답게 떠 있고 아까 우리 최부사가 설명했던 것처럼 이 합으로 묶여 있는 것이 사실은 본래는 안 좋은 거예요. 만약 이 병화가 힘이 있다면 합으로 묶이면 너무 안 좋은 건데 이 가만히 이 합으로 안 묶였으면은 죽었어. 거의 고립이어서 죽었는데 이게 합으로 묶여서 또 기사회생을 했어.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이 병화가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잘 기억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가 풀릴 텐데 이 병화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을목에게는.
그리고 이 식상은 네. 동시에 생식, 즉 우리식으로 요즘 말하면 섹스가 바로 이 식상행위예요. 특히 네. 여자에게 있어서는 음. 화가, 남자에게는 수가 부부 관계의 그 핵심 키가 되는데 네. 또 을축이 또 자녀인을 박한 이유가 뭐냐면 네. 을목의 식신이 그 정화인데 정화는 축토 위에서 묘지에 놓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자체가 이미 그 자녀와의 인연이 아주 진하지 못하다인데 네. 또 축토가 하나 더 있고 네. 병화는 어쨌거나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이분의 전체로 보면은 자녀의 인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물론 그런 정말 너무 늦게 찾아온 귀한 어떤 자녀와의 인연이 끊어지고 난 뒤에 가지게 된 상실감은 충분히 이해하고 네. 그 공포감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요. 네. 그건 그거고 나하고 자식과의 관계는 자식 간의 관계인 거고 네. 나하고 남편 간의 관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쵸. 남편이 그것을 충분히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해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것을 액면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다. 그쵸. 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임신이 될까봐 두려워서 섹스는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예요. 뭐 여러 수많은 어떤 그런 걱정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네, 걱정이 건강 많아요. 문제가. 본래 을축이 본래 건강 염려증 환자들이 많아요. 예. 뭐 근데 실제로 이분은 좀 건강이 안 좋긴 하지만 그렇죠. 네네. 이 화식상이 을목을 공격하는 금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생기면 이제 문제 생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이분은 화의 기운을 잘 스스로 생성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부부관계를 하는 것도 이 화기운을 생성시킨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그 남편하고의 사이도 훨씬 더 강하게 그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즉 적이 될 수 있는 기운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네. 그런 기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길에서 이제 좀 빨리 벗어나셨으면 좋겠다. 이제 시간도 뭐 4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물론 지금은 또 투병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겠지만, 좀 충분히 그런 건강이 회복 좀 되시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부터 을사병호 정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일단 세운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리고 곧 바로 이제 을미대운으로 들어가잖아요. 을미대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괜찮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좀 이제 그런 생각 자체를 좀 더 이렇게 그런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좀 더 그런 그 임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좀 더 본연의 그렇게 두 분의 관계에서 그런 나누었던 그런 질서로 회복하는 것을 일단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근데 토는 의외로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저는 소화기관이나 이런 데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의 무토가 아주 튼튼하게 돼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화에도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화기운의 어떤 안정된 지속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더욱더 왕성한 부부관계를 가지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러기와 섹스리스 부부는 사실상의 이혼의 관계와 같다. 그냥 본인들만 아니라고 본인들만 우리는 아니고 괜찮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그거는 일종의 자기 기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상간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제 상간과 식신이 이제 뭐 성생활도 의미를 하는데 이제 상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약간 리더를 해야 되고 식신 같은 경우는 좀 따라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병정화가 다 필요하니까 다 그냥 본인대로만 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만 하지 말고 예, 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나가는데. 여기 식구가 붙여요. 다 아줌마들이라. 근데 그 아니 난 그렇지 않아. 소녀 같아. 왜 이래? 근데 그런 와중에도 사업은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명식에 재성이 많아서 그런가요, 선생님? 아니요. 평관의 강한 평관의 힘인가요? 지금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병화가 얼마나 열일을 하는 거냐면요. 이 상관이 얼마나 열리냐. 지금 아마 이 30대부터 잘 됐을 거예요, 사업은. 네. 왜냐하면 여기는 용의신이 하나도 없지만 밑에 뭡니까? 기구신 관이 세게 들어와 있는데 네. 전부 정유 병신해서 화극금의 형태로 되어 있죠. 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계두라고 계두. 합니다. 네. 이 한신의 힘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개도 잘 모르고. 계두라는 것은 뭐냐면 천간의 글자가 지지의 글자를 오행상 극하는 것을 계두라고 하고 지지의 글자가 위에 천간의 글자를 극하는 것을 절각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네, 운에서 맞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정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30대부터 잘 됐을 거다라고 말씀한 게 정유인데 머릿속으로 떠올리면 유가 금이잖아요. 네. 금인데 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녹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근데 이 사람한테는 이 금이 좋은 기운이 아닌데 불이 와서 녹여줌으로써 녹여줘서. 계두 천간에서 지지를 녹여줌으로써 나쁜 기운을 오히려 화가 막아줬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분은 그 명식에서 화가 굉장히 열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보통 계두 절각이 오면 뭐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쁜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이분은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분은 얘기죠. 지금 비견 을목의 힘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하시는 사업도 의류 의료 재료, 사업. 그러니까 목이죠. 의류가 그리고, 목인가요, 선생님? 거기서 이건 아마 자수성가는 혼자 일하셨을 것 같은데 네네. 다 비견의 힘. 목 을목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을목이 약해. 근데 금의 기운이 오면 어떻게 돼? 금극목이 돼서 을목이 죽겠죠. 네. 근데 정화가 와가지고 금의 기운을 녹여. 그러니까 이 을목은 손상이 안 되겠죠. 그쵸. 이게 원 쿠션, 투 쿠션 먹고 아. 을목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늘 한신의 힘을 음. 중요하게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을목의 힘이 오는 것보다 더 좋은 기능을 할 때가 많아요. 용신이 오는 것보다 기신을 한신이 이단저차기로 날려주는 상황.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을목은 몰라. 내가 지금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근데 이웃집에 오빠가 지 몸을 날려서 평소에는 나한테 막 찝쩍거리고 막 휘파람 불고 이래서 좀 짜증이 났는데 이 오빠가 진짜 치안이 자기를 덮치려고 하는 걸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으로 막 막아주고 있어서 자기는 편안한 길을 갈 수 있었다라고 그런 상황을 상상하시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용의신 많이 나오는데 용의신은 내가 쓸 수 있는 무기 그리고 용신을 도와주는 거 희신. 그러니까 내 편이 용신, 희신. 그 다음부터는 기구신인데 한신을 말씀하셨지만 한신은 기신, 나를 괴롭히는 기신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옆집 오빠가 찝쩍대던 오빠가 평소에는 되게 쟤 뭐야 이랬는데 그 오빠가 찝쩍대는 동네 깡패가 왔더니 이 오빠가 날라와서 아무튼 그런 조직 폭력배든 양아치를 무찔러준다 해서 나한테 나쁜 기신을 무찔러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바로 한신이라고 하는데 이분 명식에 있어서는 화가 바로 그 역할을 한신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은 중요한 자기의 한신이라는 가드가 거죠. 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약간 막 비호감이었는데 종료 알고 보니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는 거의 용신급 한신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창보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사람이에요. 추월 아주 추울 때에 그 태어난 을목이기 때문에 거의 한신 지위만 한신이지 사실은 훈장도 주고 표창도 주고 해야 되는 진짜 병화가 열일하네요. 열일하는 그 한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년을 이렇게 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왜 그러면 이때 그 화에 문제가 발생했냐? 네. 자, 46대운의 병화는 아름다운데 네. 병화가 어떻게 되죠? 병신 합수가 돼요. 정화는 정유대운의 정화는 화였는데 네. 대운에서 온 이 병화는 화가 아니야. 음. 이게 화였으면 아무 일도 어쩌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병신합수가 되면서 이걸 보고 병신합수는 한신이 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기반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형태상으로는 한신이 희신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기반은 좋은 기반이에요. 네. 요 자체로만 보면.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네. 이게 만약에 병화가 화였으면 밑에 있는 신금이 아까 말한 개두로 네. 녹였을 텐데. 놓였을 텐데 네. 이게 수로 바뀌면서 금은 그렇죠. 완전히 살판 났죠. 살판이 금을- 났어. 네. 나는 10년 동안 난 죽었어. 저놈의 병화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병화가 수가 수가 되면 됐네. 만만해 보이고. 만만해 보여. 오히려 내 금이 기세등등하게 아. 만들어주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한신이 정말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신이 용신으로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반인데 네.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게 동시에 신금은 그대로 더 이제 기고만장해지는 이제 신금이 돼버림으로 해서 네. 이런 것도 인신충은 네. 나타나요? 근데 이렇게 인신충이 되는 것도 결코 유리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인목인 이 시지에 있는 인목도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자기 건강 또 아이를 또 잃는 거 뭐 이런 문제가 일어났지만 네. 또 그 자체의 기반은 이 병신 합수로 인한 이 수로 바뀌는 것 자체는 어쨌거나 외관상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는 좋을 수 있는 거지. 그게 뭐냐? 사업은 잘 된 거야.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수가 아까 내가 을목으로 사업한다 그랬잖아요. 네. 사업하는데 수로 바뀌어서 그 을목이 살판난 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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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잘 돼. 음. 근데 이제 금의 공격을 막는 것은 안 된 거지. 근데 저는 그 뒤에 을미대운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또 을목이 들어오니까요. 이 을목은 뭐냐면 미토 위에 놓였기 때문에 이는 양지에 놓이게 돼요. 11년상으로. 그러면 뭐냐면 이것은 급팍 터지는 그런 그 엄청난 신장은 없어도 네. 그 상태를 쭉 유지할 수 있는 현상 잔잔바리로. 유지적인 어떤 그런 안정성의 단계로 네네. 접어든다라는 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좋은 점도 있죠. 이것도 또 목극토. 이 기구신은 미토를 을목이 또 딱 제어를 해줘서 기구신의 준동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유만큼은 아니지만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분이나 이런 것 포함해서 이제 을목은 또 비견 내 자신이기 때문에 내 몸의 회복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작용을 저는 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아름답죠. 가보가 오잖아요.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 가보 개사까지가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이 개수는 그쵸. 수가 아니에요. 예, 무게 합화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때가 아마 거의 최고의 발복에 했던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막 그런 좀 연속되는 부모님의 어떤 갑작스러운 다 일찍 돌아가시고 뭐 이런 막 지금 한 3년 탄을 맞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정말 이 시야를 좀 멀리 길게 둬야 돼요. 네.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잘 쓰는 비유지만, 이것도 물론 내가 만들어낸 표현을 어떤 놈이 책에다 쓴 건데, 하도 어릴 때 읽었을 때 책이 무슨 책에서 내가 이 부분을 읽었는지 모르겠어. 소설 같기도 하고. 잔디밭에 엎드려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 눈앞에 잔디풀이 태양보다 커 보인다. 하지만 어찌 그 잔디가 태양보다 클 수 있겠는가? 그는 인간의 원근법의 착시일 뿐이다. 그러니까 시야를 눈앞에
바로 엎드린 내 눈앞에 잔디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네. 그 잔디풀 뒤에 떠오르는 태양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면 네. 지금 내가 처하고 있는 이 모든 그 연속된 그런 그 고난들이 어찌 보면은 잔디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시야를 멀리 먼 곳을 보고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리학을 공부하는 이유고요. 내 눈앞에 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10년,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를 보고 그 관점에서 지금의 시간을 예를 들어 보면 이른바 버드 아이즈 뷰가 생기죠. 조망의 시선, 새의 눈으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지 저는 않겠는가라고 그리고 생각이 그 듭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정말 슬픈 일이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고 50이 다 됐죠. 부모님이 나를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나를 내가 성장하는 데의 목적으로만의 존재는 아니지만 정말 이제 정말 부모가 절실한 그 나이가 아니라 내가 다 크고 나고 성장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슬프지만 저는 그게 운이 부모님이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나의 명식에 있어서 불운일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맞아요. 이게 이분들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지병이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병환 끝에 돌아가신 거니까 아마 마음의 준비는 계속 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 약간 그런 생각이 슬프지만 그게 불운이라고 네, 싸잡아서 맞아요. 생각하는 일은 아니지 않나.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분 걸 보면은 이제 앞으로도 세운으로 흐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병은 완쾌될 거다. 그리고 다행이네요. 그 다음 대운이 또 을미대운인데, 네. 을미대운도 굉장히 좋은 대운이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떻겠냐 할 때, 요때 이제 소운에만 조금 조심하시면, 저는 미대운은 되게 좋은 게, 네. 다 충미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축토도 나한테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너무 투머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충미충이라 하면 밭을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곡식을 심기 위해서 밭을 가는 어떤 변화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대운 때 뭔가 변화를 갖고 네. 갑오대운에 아주 크게 이루지 않을까. 정말 그 아름다운 꽃을 키우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아무래도 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지금 네. 이제 아주 가까운 지인이 네. 이제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분은 그 지인에게 일종의 뭐 전문정령, 네. 네. 자기는 좀 한선으로 맞아요. 물러나고, 네. 하시는데 지금 지인의 명식을 볼 때는 지인의 명식이 지금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원곡 자체는 이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분에게 이분에게 그러네요. 그 강력한 병화와 겨울, 지지의 그 오화사화가 있고 특히 지지가 인호술에서 완전히 화국이 됐어요. 오너보다 더 좋아. 쉽게 말해서 그 대신을 하지 않을까요? 대운의 저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조력자의 기운이 요만큼이면 되는데 딱 좋은데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지금 스코어도 좋고 문제도 없고 다 좋은데 기분이 안 좋아. 내가 할 때보다 더 잘 되지?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아니 찝찝하고 뭔가 이런 기분은 뭐지? 뭔가 나는 그런 사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그런 기운이 들 때가 많거든요. 네네. 그럼 우리는 무슨 걱정을 샀어요. 좀 토잘 뜨고 있구만 왜 그래? 이렇게 하는데 그건 본인만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것을 막기 위한 길이 있어요. 내가 나중에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줘버리면 나는 먼저 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고마워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뺏기듯이 주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걸 가진 것이에요. 이 사람, 근데 결과는 똑같아. 네, 맞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준 거랑 뺏긴 거는 다른 거지.
근데 을축으로서는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을축은 자기 것을 먼저 손실을 보고 뒤에 이익을 보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그래서 만약에 이분을 자신의 그 대리인으로 주고 싶다, 대리인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가고 싶다고 했을 때는 첫 번째로는 그 결심을 하게 됐을 때는 권한을 최대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부분은 너의 재량권에 맡기겠다. 나는 근데 요거는 나랑 상의를 해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는 나의 고유의 그냥 이걸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 중에서 최대한 얘의 재량권을 자신이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을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걸 어설프게 그냥 대충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거고 이런 식으로 어리버리 가게 되면 나중에 일이 잘 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인성이 희신이잖아요. 네. 인성이 용이시는 사람이 잘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명확하게 돈 아끼지 말고 변호사나 공증을 통해서 명확하게 계약서상으로 권리의 의무를 해야 된다. 남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분 걸 보면서 그 지인한테 넘겨주는 거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너무 나이가 어려요. 그래서 저는 좀 몇 년 동안 한 3년 정도는 이런 걸 수습식으로 해서 이제 뭐 월급 사장이라든가 모든 선생님 말씀대로 책임을 주는 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분 그 지인의 명식상 자기가 딱 이렇게 주도해서 해야 되지 누구의 이렇게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 사람이거든요. 경험대. 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전황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경력이 조금 쌓이고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분이 그렇게 기다려 생각해요. 주실 수 근데 있을까요? 그 시점을 그러니까 그거 물어봐주시니? 계약을 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몇 년 시점을 동안. 그래서 그 31년까지가 좀 힘들 거다라는 예. 얘기를 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그 전에 혹시 사업체를 정리해야 되나? 진짜 나이가 젊기는 하네요. 네. 근데 그래서 하여튼 타이밍은 저는 그 병화가 올 때 했으면 좋겠어요. 세운에서 아무리 빨라도. 세운. 그럼 지금 을사년 다음이 병호년이잖아요. 네. 근데 사화는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사화는 여기 천간에 이분의 신금이 있어서 사유축이 돼요. 사화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내후년 초? 26년.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렇지만 그때까지 가기 전에도 계속 이 친구가 자기의 커리어를 좀 더 쌓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지금까지 시키는 일보다는 조금 더 높은 일을 계속 이렇게 이게 병화 전황이면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성취 동기를 자기 윗사람이 부여해 준다면 정말 목숨 걸고 하거든요. 안 쪽팔리려고. 그래서 도장을 확실히 해놓고 계약을 해놓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물려주는 거는 그 때가 가장 가까운 거는 병화 떴을 때니까 내후년이 되겠네요. 내년은 피하고. 내년은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올해부터 준비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업에 있어서는 희신인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답을 충분히 얻은 게 아닌가. 예, 처음에 봤을 땐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선생님 말씀하신 우리 최 부사의 어떤 해석을 들어보니 그러니까 머리가 이만했었는데 이렇게 풀어나가니까 지금 문제 다 풀고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근데 저희가 상담 사연을 뽑을 때는 이분 정말 도와줘야겠다 해서 뽑는데 보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이 아니 방법이 있으면 저기 괜찮은 것 사연 같아요. 신청하세요. 그거 재밌겠다. 그러면 우리 오늘
친구 같은 아내님한테 네. 마지막 우리 솔루션과 함께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해주고 싶은 한마디, 용신부채에 쓰실 한마디 해주신다면? 예, 그 논어에서 그 공자가 한 말이죠. 임무원려 필유근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한 말과 비슷한 거예요. 네. 멀리 사람이 음. 멀리 보지 못하면 네. 가까이에 근심, 내 가까운 곳에 근심이 생긴다. 너무 좋은데. 그 여덟 개 글자를 이 부채에다가 네, 네. 나도 하나 새겨준 부채 하나 주세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되는 그러니까요. 네. 현대인에게 꼭 좀 가까운데 네. 너무 급급하지 말고 좀 멀리 내다보는 지혜가 좀 필요할 것 네. 같고요. 친구 오늘- 같은 아내님은 계속 친구 같은 아내로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부럽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유명원 상담소 문을 두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연은 여기 아래 나가죠. 예, 철공소2024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개인 신상은 언제나 비공개로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못해. 나 월지 정관인 사람이야. 공방 맞았잖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